안녕하세요 여러분. 잠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데리다의 해체 이야기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데리다에 대해 공부를 해봤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솔직히 조금 어렵죠? 아직은 완전히 데리다의 생각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요, 천천히 조금씩 짚어가면서 보다 보면 데리다가 하고자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과 같이 해봤던 이야기들,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들을 천천히 잘 곱씹으면 이제 여러분도 데리다의 사상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데리다가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서양 사상의 중심을 이루고 있던 것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로고스, 즉 이성이었죠. 서양 사상은 무엇보다 이 이성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 중심주의, 이성 중심주의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사실 원래 아주 오래전 인간은 자연과 신을 숭배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옛날 이야기들을 이제 들어보면 지금은 좀 미신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동물을 숭배하고 자연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뭐 하늘에 있는 신의 얘기를 하면서 온갖 자연물들에 다 신이 깃들어져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인간은요, 자연과 신을 숭배했어요. 이거는 그 옛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던 자연 현상들을 두려워하면서 생긴 현상이었는데요. 그러다가 과학기술이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저 무섭기만 하고 두렵기만 했던 자연 현상들이 이제는 과학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요, 바로 자연은 자연일 뿐 인간이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고, 즉 생각을 할 수 있는 인간이야말로 그 자연 위에 있는 존재다라고 여긴 거죠. 즉 이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존재인 인간의 이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상을 펼치게 된 거죠. 그런데 서양 사상에서는 이 이성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것들을 억압해 왔었어요. 이성과 감성, 그리고 말하기와 글쓰기, 남성과 여성, 백인과 유색인, 자, 이렇게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을 펼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성의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억압한 거죠. 자, 인간의 역사를 보면 백인이 유색인을, 남성이 여성을 지배해온 일이 훨씬 더 많았죠. 훨씬 더 많은 게 아니라 전부 그랬다고 하는 게 사실은 더 맞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요, 이성이 감성을 억누르고 백인이 유색인을,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게끔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이 앞쪽에 있는 것들은 늘 우월한 위치에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그 반대는 항상 열등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성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겨난 이분법이었어요. 그래서 데리다는 이러한 모든 억압과 차별, 이것이 바로 이성 중심주의, 로고스 중심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데리다는 바로 이분법을 해체하라고 얘기하게 된 거죠.
인간은 저마다 다른 고유한 개성이 있는 법인데 이분법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억압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분법은요, 결국 사람들에게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게 하고 그건 결국 다른 한쪽을 고통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데리다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우리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요, 여성은 지금까지 남성들에게 억압을 당해왔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남성의 지배하에서 남성의 뜻에 따르는 그런 수동적인 입장에서 계속 이제 살아왔던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인류 역사를 보면 역시 흑인은 백인들의 노예로서 오랜 시간을 억압과 탄압 속에서 살아왔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때문에 흑인은 백인보다 열등해, 그러니까 쟤네는 우리한테 무조건 복종하고 우리 뜻을 따라야 해 한다는 어떤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똑같이 태어난 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노예가 되고 누구는 주인이 되어서 어느 한쪽은 고통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데리다는 이러한 생각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리나의 어머니는 힘이 없고 작은 목소리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데리다의 생각에 동의를 하죠. 그래서 그런 소리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직접 나서서 시민운동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데리다의 해체 이론을 실천한 한 유형인 거죠. 리나 어머니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서 억압받아 온 것들도 사실은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발로 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꼭 리나 어머니처럼 어떤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목청껏 구호를 외치는 것만이 실천은 아닙니다. 우선은요,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의 생각을, 그 틀을 해체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 책의 순미도 사실 처음에는 약간 이분법적인 생각을 했어요. 엄마와 새엄마 요 사이에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결국엔 그 생각을 해체했죠. 그래서 여기 이분법적인 생각을 해체한 순미 보이시죠? 이제 순미는요, 이 이분법적인 생각을 해체하고 새엄마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리감이나 편견을 해체하고 마음을 열게 된 겁니다. 이 무조건 그렇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이분법의 무서운 점이에요.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의 특성이나 생각 역시 조금씩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을 이것 아니면 저것 이렇게 단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편견을 갖게 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것을 억압하고 탄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을 잠깐만 읽어볼게요. 이분법은 편견을 낳고 그 편견은 뭘 부른다고요? 억압과 탄압을 부른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사고를 어떻게 하라? 해체하라 라는 게 바로 데리다의 주장인 겁니다. 다행히 우리 순미는 데리다의 해체 이론을 잘 실천했어요. 바로 자신이 새엄마에 대해 오해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마음을 활짝 열었잖아요. 그러면서 새엄마, 아니 엄마와 순미는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더욱 가까워지면서 진짜 모녀관계가 된 거죠. 자, 데리다가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이것이 옳으면 저것은 무조건 그른 것, 잘못된 것 이라고 생각하는 이분법을 해체해서요, 다양한 존재들의 진짜 모습, 시니피앙의 진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데리다는 기존의 편견을 해체하고 이성 중심주의를 해체하고 그를 해체하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데리다는 해체 이론을 통해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는 것, 새롭게 보는 것을 강조한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던 그 틀을 깨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차별이라든가 억압, 부당한 대우 이런 것들도 사라지고 모두가 이제 서로 다양하고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데리다의 이야기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창의적이고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데리다의 해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데리다의 매력적인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자크 데리다의 해체 이야기 시간이었습니다.